예, 또 저와 관련돼 가지고 5.18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5.18과 관련해서 우리 조갑재 대표님이 항상 말씀하신 것은 반공민주화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요즘에 5.18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요, 자주민주 통일을 위한 뭐 저 엄청난 저 사건인 것처럼 이렇게 광주에서 상징화돼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과거에 뭐 언급되지도 않았던 통일 문제까지도 광주 정신이라고까지 이야기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하여튼 5.18만 얘기하면 뭐든지 다 통용되는, 또 뭐라고 할까요? 북한과 관계에 있어서 통일이라는 게 북한과 관계에서 좀 북한의 온정적이거나 편드는 쪽으로 많이 치우치거든요. 예. 근데 5.18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도 뭐 팩트 파인딩 차원에서 예.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게 제가 5월 23일부터 5월 27일 동안 있었던 과정에서 그 광주 안에서 그때 시위를 많이 했다고. 그때 예. 이제 시민군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예. 일종의 그 평화적 시위지. 예. 구호가 어떠냐. 전두환 불러가라. 예. 두 번째가 김대중 석방하라. 예. 세 번째가 김일성은 오판 말라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걸 꼭 넣었다고. 예. 김일성은 오판 말라. 예. 그리고 시위를 하는데 누가 이상한 막 선동을 하니까 예. 그 시민들이 그 사람을 잡아가지고 계엄군에 인계를 했다고. 예. 이거 간첩같다고. 예. 그러니까 내가 반공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예. 그게 무슨 북한과의 연계성이라든지 북한이 뭐 600명을 보냈다든지 하는 그런 거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예. 그 뒤에 만든 건데, 그래서 이 사건을 놓고 뒤에 이제 해석이 달라지잖아요. 그죠? 예. 그게 계급성을 집어넣어가지고 이게 마치 민중항쟁. 민중항쟁 혁명적, 계급혁명적 요소가 있었다. 네. 그 다음 더 나가서 이게 무슨, 이른바 자주통일하고도 연관되는 네. 거다. 그 뒤에 다 해석을 통해서 만들어진 신화. 과장한 거 왜곡된 예. 것이고, 그 다음에 예. 사실관계에서도 지금 왜곡이 심한데, 첫째, 그때 사망자의 숫자인데요. 예. 그때 계엄사에서 발표한 그 사망자가 결국 조금 달라졌지만 그게 맞았어요. 숫자가. 200여 명이고, 그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군인과 경찰이 27명일 겁니다. 27명 죽은 것도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무자비한 진압이 있었다는 것은 그건 뭐 우리가 눈으로 다 본 거고, 특히 초장의 공수부대가 그 데모 방승모라든지 뭐 이렇게 방패 이런 것도 제대로 가지고 안 와가지고 네. 물풀레나무로 만든 그 몽둥이로 예. 백주 대낮에 시민들을 때려가지고 그 말하자면 일종의 타살이야, 타살. 네, 예. 그래 죽은 사람 많아요. 예. 이런 거 이게 이제 광주 시민들을 격분시키는 예. 계기가 되었는데, 사건 몇 개를 정리를 하면, 첫째 발포 명령은 없었어요. 그건 뭐 발포 명령제는 없습니다. 5월 21일 전남도청 앞에서 시민 쪽에서 차로 밀고, 그게 계엄군 공수부대원이 한 사람이 치여가지고 적사하고, 거기에 예. 대해서 계엄군이 발포를 시작을 해요. 예. 여기 시작입니다. 발포하라 명령 없어요. 두 번째는 북한군 600명이 들어왔다든지 하는 건 완전히 거짓말이고, 예. 여기에 또 다수의 한국 보수라는 사람들이 넘어간 거, 예. 이게 요사의 부정선 업무로는 하나의 토양입니다. 예.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그거. 그 다음에 헬기 기총소사가 있어가지고 사람이 죽었다는 것도 근거가 없어요. 이건 또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새로운 걸 또 하나 만들어가지고, 네. 군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마치 헬기 소사에 의한 양민 학살이 있었던 것처럼 보고서를 만든 거예요. 예. 이 보고서 내용 잘못된 겁니다. 그 뒤에 재판 과정에서 그게 채용된 건 없어요. 이런 식으로 사후에 정치적으로 이걸 막 활용을 해가지고 예. 광주의 그 당시의 진실이 자꾸 왜곡되고 있다 예. 하는 점에서 예.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진정한 광주 정신이 예. 훼손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저는 뭐 양쪽 진영에서 지금 똑같이 이 문제를
한쪽에서는 굉장히 이뭐 자주민주 통일이라고 하는 쪽으로 왜곡하고 신화를 만들어낸 게 있고, 또 다른 쪽에서는 뭐 북한군 개입설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걸 훼손시키겠다라고 하는데, 팩트에서 보면은 또 뭐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뒷날에 만들어진 그렇죠. 일들이다, 이런 거죠. 근데 사실 제가 우리가 2,000명 죽었다고 했거든요. 그렇죠. 예, 우리가 선동할 때 항상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것도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24단 군부대 이동에 있어서 미군이 허락을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공수부대도 한미연합사 관할 바뀌었고, 그렇습니다. 24단도 이미 그 전에 그전에. 한미연합사에서 벗어나 있었어요. 벗어나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은 잘못 알고 미국 책임을 그걸로 해서 묻기 위해서 미국 문화원에 들어갔는데, 사실 뒤에 알고 보니까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더라고요. 그 2,000명설이 예. 나왔는데 1985년, 그러니까 2.1 총선 이후에 예. 그때 광주 사태를 본격적으로 다루던 시기가 있었어요. 예. 그때 월간조선에서 쓰면서 사망자가 몇 명이냐 예. 해가지고 당시 월간조선에 광주를 취재했던 기자가 3사람이 있었어. 예. 좌담을 해가지고 예. 정부가 발표한 200명 내외다라고 했고, 신동아는 그때 황석영 씨가 쓴 걸 기초로 해가지고 2,000명이라고 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우리가 불매운동도 했어요. 아. 월간조선은 왜 2,000명이라고 하지 않고 200명이라고 하느냐 해가지고 예. 그쪽 지역에서 불매운동을 당하고 혼인한 예. 적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건 제가 알기로는 김현장 선배가 저 2,000명설을 맨 처음에 주장한 사람일 그랬어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유인물을 만들어가지고 유인물 받 그 천주교를 통해서 뿌렸거든요. 맞아요. 예. 나도 받았어.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유인물을 본 사람입니다. 난 놀랬어요, 그때요. 그 광주 피해 살육 작전 이래가지고 제가 이거 간첩들이 뿌린 것 같다, 이거 응?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리 친구들은 그거 다 필사해갖고 뿌린다고 저 결국은 선생님한테 적발돼서 혼나긴 했는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게 그 유인물 저자가 김현장 선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다시 끄집어내는 이유는,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팩트에 기반하지 않고 오염돼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또 마찬가지로 거짓된 사실에 거짓에 근거해가지고 새로운 신화를 만들어내서 국민들을 오도하고 마치 자신들이 뭐 민주화의 뭐 화신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왜곡돼가는 현실이 상당히 큰 문제고, 저는 이제 보수정당에 몸을 담고 있으니까 하여튼 뭐 그런 걸로 큰 소동이 벌어지잖아요. 예를 들면 지난번 총선 때 보면 뭐 도태우 변호사 문제라든지, 우리 사회에서 뭐 기관장 나가는데 그런 걸 주장한 뭐 5.18 북한군 개입설 주장한 사람들이 기관장에 나간다든지, 이런 게 참 문제인데, 또 한편으로 이것만 문제 삼기에는 예를 들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성립된 게 있을 거예요. 그걸 부정하는 일들이 또 최근에 또 벌어지잖아요. 예를 들면 뭐 박진경 그렇지. 예, 4.3과 관련해서 좀 저는 이제 도가 너무 지나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4.3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도 4.3에 대해서 분명히 규정한 바가 있어요. 있어요. 예, 공산 폭동이었지만 그렇죠. 과도한 국가 폭력에 맞습니다. 대해서 사과하는 건데, 그 차원을 넘어서 민중항쟁이라고 얘기하고, 더 심지어는 이제 여순 사건도 민중항쟁이라고 얘기하는 지경에까지 지금 이르렀어요. 예. 이런 것에 또 더 나아가서 이제 대통령이 또 지금 거들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 페이스북에 그 박진경 대령 문제를 예. 썼어요. 예. 위험천만한 일을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군 통수권자로서 예. 국가의 정통성과 국군의 정체성에 정면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박진경 대령은 애국자다. 그리고 남노당 세력에 의해서 지살되었다는 것은 역사적 팩트예요. 예. 그리고 이 이야기는 국가가 인정한 거고, 예. 그 다음에 지난 80년의 역사가
보정한 겁니다. 지난 80년 동안 박진경은 애국자다. 가 아니고 요새 80년 동안 굳어진 그 자체가 역사예요. 박진경은 애국자다가 역사고 남로당은 반역 집단이라는 게 역사인데, 진실인데, 그 80년 동안 축적된 이 사실을 대통령이 한마디로 그게 아니고 마치 학살자였던 것처럼 네. 해가지고 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보훈부와 국방부에 그 이전에 해냈던 서운. 국가유공 저 서문까지 취소하라는 취지의 압박을 하는 것은 이거는 헌법 위반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이건 부당한 명령에 공무원이 복종하면 안 되게 돼 있잖아요. 그죠? 네. 부당한 명령에 복종했다가 지금 군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작년 12월 3일. 네. 그 사람들이 다 지금 감옥에 가있고 처벌받고 있잖아요. 예. 그것하고 비슷한 패턴이 지금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뒤집으려면, 그러니까 80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이 공인하고 역사가 보정한 박진경은 애국자고 남로당은 반역 집단이라 하는 걸 뒤집으려면은 엄청난 새로운 사실이 발굴이 돼야 됩니다. 예. 그죠? 그걸 뒤집을 만한.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법원에 가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와야 돼요. 예. 이 두 개 없이 일부 단체, 일부 지역 사람들 또는 일부 유족의 이야기를 듣고 대통령이 역사에 대한 도전이죠. 이거 지금 현재 이거 심하게 가면 역사 조작이 됩니다. 네. 근데 역사 조작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것은 대한민국의 존립, 국군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엄청난 역사 조작 시도라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 보훈부와 국방부가 만약 가세한다면은 네. 그다음 그 사람들도 이제 나중에는 법적 책임을 져야지. 네. 국방부는 지금 동조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동조할 수 없어요. 예. 이거 하면요. 그러니까 12.3 비상계엄이 주는 명분이 뭡니까? 아무리 대통령의 명령이라도 내려왔더라도 부당한 명령에 대해서 그걸 즉각적으로 판단을 해라는 겁니다. 지휘관들이 그죠? 예. 지금 즉각적으로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건 즉각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이 요구가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우선 이 한국 현대사에 대한 인식이 너무 잘못되어 있어요. 네, 너무 그렇습니다. 비상적이에요. 네. 그리고 너무 아는 것보다 너무 과격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여순 14연대 반란 사건도 마치 부당한 명령에 저항한 무슨 의거인 것처럼 네. 페이스북에 썼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생각과 4.3에 대한 생각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저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아주 진지하게 한국 현대사의 핵심적인 사안을 누가 가르친다는 게 조금 어폐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요. 안 그러면 이런 이야기가 계속 사고를 칠 것 같아요. 예. 이게 좀 그런 역사 인식을 사실 우리 386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대해서 이제 요즘 그렇게 표현하는데 대한민국에서 애착심이 없는 대한민국 공화국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과정을 잘 모르고 일부의 사실로 또 침소붕대해서 뭐 친일파들이 만든 나라 이렇게 했거든요. 제가 이제 반성 중에 뭐가 있냐면요. 우리 대한민국에는 DNA에 반공이 있더라고요. 아, 있습니까? 예. 무슨 얘기냐면 공산주의와 싸우면서 만든 나라가 대한민국이더라고요. 그렇죠. 예. 이걸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86년도인가 그때 유성환 의원이 우리나라 국시가 반공이 아니라 통일이 돼야 한다 할 때 국민들이 온 충격을 받았잖아요. 사실 전쟁이 끝난 뒤에 30년밖에 안 된 겁니다. 지금 그렇죠. 제가 30년밖에 안 됐는데 공산당하고 싸운 사람들이 총을 들고 싸우고 총격을 벌린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많이 살아있던 그 시기였던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렇게 충격을 받았고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통일이 맞다라고 주장을 해왔는데 제가 돌이켜서 역사를 다시 보니 그 80년대 참 우리가 엄청난 잘못을 많이 했구나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오늘 아까 오시기 전에 와서 저 잠깐 이야기하는 것 중에 정신질환이라고 얘기했는데 두 가지 정신질환.
공산주의라는 정신질환과 부정선거 음모론이라는 정신질환이 예. 우리 과거 386들이 가졌던 사고방식이 사실 공산주의에서 시작됐거든요. 그렇죠. 예. 저 같은 사람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거기에 빠졌다가 이렇게 확실하게 전향하기가 어렵잖아요. 예. 어려운데 이렇게 지금 편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자체가 하나의 또 역사지. 우리나라는 보면은 전향의 역사거든요. 이승만 대통령 자신이 그 조선조의 어떤 수구적 질서에 순응해가지고 과거시험 7번 쳤다가 다 떨어지고 그 다음에 개화로 가잖아요. 예. 자신을 바꾼 사람이거든요. 예. 박정희 또한 한때 남로당원이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남로당원에 포섭돼가지고 예. 그것도 여순 14년대 반란 사건 직후에 백선엽 당시 정보국장이 지휘한 숙군 수사에 걸려가지고 감옥에 가서 고문도 받고 예. 그다음에 무기징역 그다음에 감형 이렇게 나서 살아온 사람이다. 예. 그런 게 없었으면 이 사람도 전향할 기회를 놓쳤을 가능성이 있어. 이 사상적 전향이 보통 죽느냐 사느냐까지 몰렸을 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 다음에 위대한 방공 문명건설자가 되었는데 다 자기를 부정하는 속에서 거듭 태어나서 그 힘으로 오늘날 대한민국이 일어섰다고 봐요. 그래서 과거에 민주화를 부르짖었던 사람이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보수화돼가지고 안보를 걱정하고 하는 이런 게 저는 한국 역사가 가지고 있는 드라마에서 가장 훌륭한 점이라고 생각해요. 위대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어떤 자리에 있으니까 또 거기 그건 이제 저를 좋게 평가를 하시는 거고, 근데 현실은 지금 대한민국 사회의 주류 40대 50대 그런 정치적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주류를 만들고 있고,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의 핵심 코어를 이루고 있다. 이게 지금 현재 문제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게 문제인데. 예. 그래서 아까 박진경 문제를 수많은 그걸 공적이라고 인정하기까지 과정이 있었고, 근데 한꺼번에 그냥 대통령 말로 뒤집을 수 없는 이런 사실들을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건데, 그게 가능한 힘이 사실은 과거 민주화가 끝난 뒤에 민주화라는 이름으로 통일운동을 하고 해왔던 사람들의 대한민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이것이 저는 기본으로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나라 국가 정통성을 건드는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첨예하게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거는 제 몸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예. 이재명 대통령이 이걸 해서는 안 되는데 예. 하는 그 금지선이거든요. 금지선을 넘어버린 거죠. 그분이 말하는 실용 정치 좋지. 예. 국익 중심의 실용 정치가 그 국익이 뭐냐는 거예요. 국익이라는 것은 그냥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예. 국가 정통성도 국익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정체성을 수호하는 것이고 그걸 건드린다 이거예요. 그리고 건드려도 무슨 논리가 좀 있든지 한 10% 정도의 무슨 근거라도 이건 제로인데 제로 베이스에서 80년의 역사를 부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80년의 역사라는 게 시간과 경험의 이렇게 축적인데 거기서 만들어낸 사실은 그게 이제 진실인데 거기에 아주 위험한 아주 얕은 지식을 가지고 그러니까 선입견을 가지고 그러니까 과감하게 하는데 거기에 관료 집단이 아니지 공무원이 견제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지금 딱 관찰 포인트예요. 예. 요게 보건부나 국방부 장관은 모르죠. 대통령이 그렇게 지시하니까 아래 사람한테 뭐 취소하라고 하더라도 그 밑에 공무원들이 취소하려고 하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난 브레이크가 걸릴 거라고 봐요. 예. 브레이크가 걸리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그걸 받아들이고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하고 판단한다면 다행이에요. 그럼 이런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을 거라고 아주 선약이 되겠지. 그게 아니고 밀어붙인다면은 이거는 큰 사고 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표현을 해요. 이거 뭐 제가 정리를 한 건데 남북관계의 본질은 뭐냐?
민족사적 정통성과 삶의 방식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 투쟁이다. 예. 이게 남북관계일 겁니다.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자본주의냐 사회주의냐보다 더 중요한 게 민족사적 정통성이에요. 예. 한반도에는 정통성 있는 국가는 하나만 있어야 되잖아요. 예. 독일과 다르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예. 민족사적 정통성을 놓고 지금 역사전쟁을 하고 있는 마당에 예.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적 역사관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편에 있는 역사관에 넘어가서 국군 통수권자가 국군의 정통성과 정체성에 위해를 가한다고 하면은 예. 이거는 헌법 문제가 생깁니다. 네, 맞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그 공산주의라는 정신질환이 미친 영향과 그 세대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사고, 위험에 대해서 이제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얘기를 좀 바꿔서, 아까 두 가지 질환이, 정신질환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386들은 공산주의라는 질환을 겪었던 사람들이고, 이제 보수 진영에 가지고 있는 정신질환, 부정선거론, 한 말씀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